김남국 얘기를 좀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산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성남 빌딩, 다산 네트워크의 사옥, 이 사옥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이 사옥을 팔 때 김남국이 이 위맥스 코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위맥스 코인을 공개하지 않고 코인을 처분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로 기소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이 뒤에 있는 사실들은 하나도 지금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이봉규 TV에서 김사랑 씨도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뒤에 이해찬이 있다. 김남국 코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금 세탁과 관계 있지 않거든요. 이런 말을 하던데 이해찬이 없이 김남국은 없죠. 공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을 때 김남국을 갑자기 안산 단원 갑에 꽂아준 거죠. 이해찬이 전략 공천을 했고 그 당시에도 경선도 하지 않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김남국을 전략 공천을 하냐고 많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김남국을 구했죠. 김남국이 위맥스 코인을 받고 또 그걸 처분하는 그 과정이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 끝날 시점입니다. 2022년 3월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는 그 전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다산그룹이 갖고 있는 다산 사옥을 팔아주는 거죠. 장부상 311억 정도 되는 건물을 약 10년 만에 1,560억에 팔아서 5배 이상 이익을 챙겼다. 세금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1,700억 이상 들여서 산 것일 텐데요. 한국토지신탁이 이것을 사주는데 총대를 맨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다산 네트워크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한국토지신탁이 이걸 샀다는 것이고 한국토지신탁은 국가기관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공기업처럼 보이는 민간기업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한국토지신탁의 대표가 하정훈이라는 전주 출신의 건설업자가 됐기 때문에 이 과정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없이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한국토지신탁이 K-19 일종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것을 설정을 해서 건물을 사줄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 그때 최대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산 회사가 바로 위맥스 코인을 만든 주식회사 위메이드인 거죠. 18% 정도 200억 남짓으로 다산 네트워크를 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전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산그룹은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요즘에 팔로우드 파티라는 선거 결과 데이터에 나타나는 아주 이색적인 알고리즘을 집착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추잎 투표지 출생의 비밀 이 애니메이션은 팔로우드 파티라는 16글자 암호 문자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이 팔로우드 파티에 왜 집중할까?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이 부정선거 문제를 수사를 하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상한 투표지 종이 검증하고 잉크 검증하고 투표지를 만들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이런 것만 하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팔로우드 파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팔로우드 파티라는 선거 결과 데이터에 나오는 이 이상한 알고리즘을 말하기 전에 서버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 로그 데이터 이런 걸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이너하게 보이는 팔로우드 파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서버를 볼 수가 없고 각종 로그 데이터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서버를 관리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느냐? 그게 바로 다산그룹이죠. 부정선거 문제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이 다산그룹입니다. 이 다산그룹은 각종 스캔들에 연루됐어요. 옵티머스, 이스타항공, 새만금 개발,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온갖 종류의 스캔들에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 다산그룹인데 아무도 이 다산그룹을 눈여겨보지 않아요. 언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산그룹이 중앙선관위가 독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한국전자투표라는 회사를 갖고 있죠. 한국전자투표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한다면 한컴 MDS라는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은 MDS테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컴 MDS라는 회사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서버 또는 서버 백업을 위탁받는 업무를 합니다. 선관위의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다산그룹은 한국전자투표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무렵에 급하게 설립을 해요. 그리고 누가
이 회사의 대표가 됩니까? 지제식. 이 사람도 역시 전주 출신이죠. 양재원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좀 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양재원과 지제식은 같이 봐야 됩니다. 양재원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고, 고령화 사회 희망재단 상임이사고, 지제식 씨도 고령화 사회 희망재단에 이사를 했고요. 고향도 같고 항상 좀 같이 움직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양재원이라는 인물이 정말 중요한 직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전무가 있었고, 스카이라이프 IT 사업단 단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지제식이라는 사람은 KT 노조위원장, 민주노총의 KT 노조위원장이었어요. 다산그룹이 급히 사들인 한국전자투표 대표이사고, 이맥소프트 대표이사고, 다산네트워크 경영고문이었고, 핸디소프트, 여러분 이 핸디소프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평통상임위원, 민주노총 IT연맹위원장, IT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다산그룹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완전히 가족회사입니다. 대단한 재벌 회사도 아니고 아주 작고, 전북 출신의 안민우 사장이라는 사람이 한때는 회사 경영위기로 넘어갈 뻔했다고 스스로 고백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산 네트워크, 다산 그룹이 어떻게 살아났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2004년 무렵만 해도 경영위기로 망할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고백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산 솔루에타, 다산 개발, 퍼시픽 블루, PL 인터내셔널, 다산 벤처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그냥 다산그룹 회장 가족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지주회사인 다산 인베스트는 특수관계인 그 가족이라는 거죠.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다산그룹이 어떻게 죽을 뻔했는지 살아났는지를 여러분 이제 한번 봐야 되죠. 중국 하웨이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중국 하웨이가 핸드폰 사업을 진출할 때 독일 지멘스와 합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멘스가 다시 누구와 손을 잡게 되냐면 노키아와 손을 잡습니다. 그때 다산 네트워크와 경영권을 한때 지멘스에 팔게 됩니다. 지멘스에 4,803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게 된 것은 하웨이가 다산에 1억 달러를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하웨이가 투자를 결정하고 하웨이와 손잡은 지멘스에 다산이 경영권을 팔고 돈을 받는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 지멘스에서 경영권을 사오는 방식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2000년대 초에 일어납니다. 한국 전자투표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무렵부터 K2봇 시작됩니다. 다산그룹은 초기에 전자투표를 도입할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문제적인 곳입니다. 왜 갑자기 경영권을 팔아서 돈을 벌고 또 하웨이의 도움으로 다시 갑자기 그것을 사들이게 됐나? 그리고 갑자기 막 성장을 하고 어떤 스캔들에 휘말려도 수사조차 받지 않는 엄청난 강한 기업이 되었나? 다산그룹은 하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지만 사실은 북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 프로그램 센터를 운영을 했죠. 핸디소프트를 통해서. 나중에 핸디소프트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남북 첫 합작 정보통신기술 회사가 하나 프로그램 센터였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인 단동에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이 IT를 통해서 코인 해킹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요. 그 기술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죠. 이 하나 프로그램 센터는 남측의 시스템 통합 업체인 SK CNC와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다산 그룹을 중심으로 보면 IT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인 북한과 중국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죠. 가장 큰 수혜자는 문재인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거를 수사를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대한민국 1948년 반공자유민주주의 위대한 공화국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켜내시려면 본격적으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다산그룹이 엄청난 특혜를 통해서 건물을 팔고 천몇백을 벌지 않았습니까? 뭐 세금 떼고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돈으로 역삼동에 건물을 새로 샀고 기가 막히게 또 하나 기업을 또 삽니다. 돌아가신 이태복 전 장관 가족 기업인 파주에 있는 문화유통북스라고 하는 그런 걸 사요. 무슨 자금으로? 때로는 적성 자금으로, 때로는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출판 물류 전문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이태복 전 장관 전노련의 간부였죠. 문화유통북스를 흡수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에 대해서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이 책 유통까지 문화까지 모두 저에게 넘어가 있죠. 이 자경 세력이 한국에 들어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모든 기관을 다 설치를 합니다. 일단 대통령, 국회, 언론, 띵크탱크, 기업들, 문화계 다 조금씩 진지전을 통해서 각 영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그람시의 제자들이 많으니까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의료도 무너지고 있죠. 영국식이라고 하지만 영국식이 결국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걸 말하거든요. 영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의료계를 모두 국영화하면서 의료가 굉장히 후퇴한 그런 나라 된 거죠. 유럽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병들면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돈이 없어서 괴롭고요. 한국이 의료 대국이 됐죠.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하나 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죠. 마지막 남은 이제 의료도 무너지겠죠. 우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을 비판한다고 혼을 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서울에 올라왔다가 우연히 강화문에서 부정선거 시위하는 걸 보고 처음에 비웃었답니다. 그러다가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부정선거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고 저한테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선거 데이터가 대수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 그 뜻을 물어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대수의 법칙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그것은 뭐 증거나 정황까지도 못 든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는 된다.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전혀 대수의 법칙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거 결과가 대수의 법칙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표본을 5천만 국민 중에서 1,000명, 2,000명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막 믿어요. 근데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표본을 한 1,000만 명쯤 한다. 그 여론조사는 훨씬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선거 모집단, 유권자가 다 모집단이죠. 그중 크게 표본이 두 개 있어요. 사전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표본과 당일 투표를 통해서 나타난 표본, 두 개 다 표본이 굉장히 크거든요. 1,000만이 넘어가죠. 그래서 그 정도 넘어가면은 통계가 비슷해야 된다.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죠.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거나 천재지변이 나서 뭐 당일에는 폭스를 냈다거나. 하지만 그게 막 10몇 % 정도 차이를 낼 정도, 그거는 아니다. 그건 대수의 법칙이 너무 안 맞다. 이 정도의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의심하게 됐죠. 의심하게 된 이제 근거였는데 그게 법정에 갔을 때 이것 갖고 소송을 할 때 증거로 쓰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이 너무 소중하고 관심이 있는 분이 소중한데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산그룹 그런 문제들 이런 것이 있을 때 항상 나타나는 로펌이 있어요. 대륙아주죠. 지금 대륙아주를 들어가 보면 완전 찐 우파도 있고 찐 좌파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대륙아주라는 로펌은 중국에 제일 먼저 진출했고 중국 하웨이 대리를 하는데 이 대륙아주는 지난 10년간 가장 빨리 성장한 로펌인데요. 중앙선관위 문제가 벌어졌을 때도 딱 나타나는 사람이 대륙아주 변호사. 대륙아주 대표를 했던 조재현 대법관이 되어서 갑자기 대법원 재검할 때 혼자 종횡무진을 하거든요. 언론, 법조, 기업, 국회, 대통령 장악하면 자에게 넘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는가? 살아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이죠.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넘어가고 국회가 넘어가도 끝까지 헌법을 지킬 사람들, 그리고 법조가 넘어가고 언론이 넘어가도 대안이 될 사람들. 지금 김남국 코인 문제 사태 속에는 부정선거 문제가 왕창 들어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이 아셨고 디테일을 하나하나 조금씩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디테일들은 무시무시합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할 것 없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